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빼어난 문장가로 알려진 이륙은 성종실록 집필에도 참여할 만큼 뛰어난 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벼슬에서 생활하는 동안 보고 들은 신묘한 이야기들을 한데 엮어 청파극담이라는 책으로 남겼는데요. 이 책은 이륙이 전해 들은 사대부, 귀족들, 장군들 혹은 일반 백성들의 기이한 경험담을 담고 있죠. 해중조. 계묘년 겨울에 종실 회의도정이 기전에서 이상한 새를 얻었는데 그 모양이 암권 같으면서 더 작고 발은 살쾡이나 고양이와 같아 나뭇가지를 붙잡지 못하므로 날면서도 나무에 깃들지 못하였다.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이 겨울 산책을 하다가 궁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작은 새였는데요. 겉보기엔 흔한 조류와 다를 바가 없어 보였으나 발의 생김새가 이상했습니다. 발이 마치 육지짐승과 비슷해 보였던 것이죠. 효령대군은 박식하다는 이들을 모두 불러 이 새의 종류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새의 정체를 알고 있는 이는 없었는데요. 국내에 내노라 하는 문인들에게 물어보아도 한반도 곳곳을 누비고 다닌 장군들에게 물어보아도 그 이름을 알 수 없었다고 하죠. 이듬해 갑진년 영남 안찰사로 있던 이륙은 이 새를 알거나 본 사람이 있는지 주변에 수소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을의 어떤 농부가 새의 생김새를 듣고는 자신이 이것을 본 적이 있다 이야기하는데요. 연전에는 무려 수천만 마리가 떼를 지어 하늘을 덮듯이 세차게 날았는데 기세가 마치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새의 날갯짓이 마치 자연재해처럼 느껴질 정도로 강력했다고 이야기하던 농부는 이것을 잘 아는 이가 있을 거라며 이륙에게 한 노인을 소개합니다. 그는 바다를 건너온 늙은 외인이었는데요. 노인은 그 새를 해중조라고 불렀죠. 이후 이 새는 바닷속에서 나는 새라고도 알려졌으나 더 이상 조선에서 목격되지 않아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는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과연 발의 생김새가 살쾡이 같고 떼지어 다니며 날갯짓으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다는 해중조는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나무 가면. 이륙은 우연한 기회로 광주에 살던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해로 80세가 되었다던 노인은 자신이 평생토록 기억하는 이상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웃집에 어떤 사람이 가면을 좋아하더니 그 집에 병이 돌기 시작했다. 노인이 작은 시골 마을에 살 때 부지런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던 사내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 사내가 가면을 아주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사내는 특이한 모양의 나무 가면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면으로 사람의 눈에 호랑이의 코, 사슴에 뿔을 붙여놓은 듯 보였죠. 사내는 가면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고 가면을 쓰고 춤추며 노는 일에 흠뻑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실하던 그는 밭일도 하지 않고 아무데도 나가지 않았으며 가면을 쓰고 온종일 춤만 덩실거렸죠. 그러나 가면을 주워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내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으며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듯 보였죠.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이 마을에서 용하다는 무당을 데리고 사내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무당은 이것저것을 두리번거리더니 방 한켠에 걸린 가면을 가리키며 바로 저것 때문에 몸이 병들고 있는 것이라 이야기하는데요. 무당이 말하기를 나무 가면이 빌미가 되었다 하자 즉시 들판에 버렸더니 병이 과연 그쳤다. 가면을 버리자 사내는 말끔히 나았고 원래 성실하던 삶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밭에 그것을 버려두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말이죠. 버려진 가면에서 정체모를 버섯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은 수개월 후의 일이었습니다. 사내의 가족 하나가 밭을 지나가다 전에 버렸던 가면을 보았는데 반절이 이미 썩어 버섯이 온통 생겨 있었다. 그것을 따다가 삶아 한 다리를 먼저 먹으니 갑자기 웃다가 일어나 춤을 추는 모습이 마치 미치광이 같았지만 모두 우연으로 여기고 그다지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에 먹은 사람도 모두 웃다가 일어나 춤추기를 앞사람과 똑같이 하더니 조금 후에나 그쳤다. 이후 버섯은 사람을 시시하고 웃게 만든다 하여 시시심이라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기이한 버섯에 대한 이야기는 현대까지도 전해지고 있으나 독버섯이라는 것 외에 크게 알려진 것은 없죠. 과연 이 버섯과 가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기이한 시신. 80세 노인은 이륙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가 보았던 기이한 시신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노인은 남해 어귀의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고 있었고 환자들은 병증을 파악할 새도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는 했죠.
마을에서 죽어나가는 이들이 너무 많아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죽은 이들의 시체는 누구도 만지지 않고 불태우거나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이미 날이 어두워진 탓에 노인은 근처에서 하루만 머물기로 하는데요. 바닷가를 거닐던 그는 시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염병으로 죽어 그런 것인지 연고 없이 죽은 것인지 죽은 이에게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듯 보였죠. 이를 딱하게 본 노인은 부디 왕생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시체를 향해 기도를 올렸는데요. 그 순간 시체가 돌연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수많은 개구리들이 몸속에서 튀어나옵니다. 조그마한 생물체들은 일제히 바다를 향해 뛰어들었죠. 썩은 살과 온몸이 개구리가 되더니 바다에 들어가서는 조그마한 물고기의 형태로 또 변하여 헤엄쳐가는 것을 보았다. 시신에서 튀어나왔다는 것, 바다로 뛰어들고는 그 모습이 물고기처럼 변하였다는 것을 보면 일반적인 개구리와는 다른 동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노인이 보았다는 생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륙은 단정하고 엄격하며 시와 문장에 탁월하고 서적과 역사에 능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격이 치밀하여 기고 아닌 것이 명확했다고도 하죠. 스스로에게도 남에게도 엄격하던 이가 남긴 야담집, 청파, 극담. 실제 조선에 존재했던 인물과 장소들을 배경으로 엮은 신비하고 기묘한 이야기들은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